귀국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에 친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이 먼저라면서 견제에 나서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민주당 내 계파 갈등 본격화할까요? 본격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거는 의례적으로 뭐 잘 지냈냐 인사하려고 say hello 하려고 만나는 거라면은 뭐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뭐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친명 쪽에서는. 네.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남을 제안했는데 회동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근데 무슨 뭐 신뢰가 회복돼야 만날 수 있다 그러는데 만나야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화끈하게 만나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면서 같은 당원끼리 못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낙연 대표는 본인이 생각하는 일의 절차들이 있는데 그게 마무리되기도 전에 왜 안 만나냐고 채근을 하는 건 사실은 예의도 아니고요. 우리 만나자,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님의 지지 세력들 이런 분들은 뭐 이낙연 때문에 대선 졌다, 이낙연이 뭐 윤석열 찍었다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공격적인 행위, 적대적인 행위를 중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마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당을 이끌고 나간 그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갖고 계시는 것 같죠?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것 잘 압니다.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역할을 못했다는 거는 곧 이재명 대표가 당을 제대로 끌고 가지 못했다는 말과 뭐 거의 같은 거니까요.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뭐 이 의견을 좀 맞춘 다음에 만나야 되지 않겠나. 아마 이낙연 대표는 그런 생각을 하실 거 아닌가. 그거 없이 그냥 만나가지고 그냥 잘 지냈냐, 잘 지냈다. 그래, 다음 또 보자. 이럴 거는 아니지 않나. 저희 이재명 대표님이랑은 좀 언제쯤 만나실 계획이세요? 예, 지금 일정을 조정하고 있을 겁니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그런 줄다리기가 있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인사 드리고 난 다음에 뵙는 걸로 얘기가 됐었고. 근데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가 뭐 민주당의 지역민들이 많이 실망했다, 뭐 호남 같은 곳을 찾아서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뒷순서 아닐까요? 일단은 이번에 딱 행보를 딱 보게 되면 처음에 딱 청록색 넥타이를 딱 메고 등장하셨어요. 청록색, 이게 사실은 DJ가 정계 은퇴하고 대선 패배해서 정계 은퇴한 다음에 런던에서 유학하고 돌아올 때 정치자에게 선언하면서 했던 거거든요. 그걸 딱 해서 DJ의 이제 후예다라는 걸 하고 마침 본인이 또 호남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제 DJ 묘소를 딱 방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가냐? 광주를 딱 갑니다. 그 다음에 귀국할 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에는 나의 책임도 크고 그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 여기서 이게 딱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이것이 뭘 겨냥하냐면 첫 번째는 당연히 윤석열 정권을 겨냥하겠지만 두 번째로는 뭐냐? 그러는 야당은 뭐 했냐라는 힐란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랬는데 광주 가가지고 확실히 얘기를 하거든요.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도덕성하고 민주주의다. 이게 지금 이재명 체제 하에서 당이 굉장히 망가졌다는 얘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한 겁니다. 이재명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간접적이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 행보는 이제 노무현 묘소, 그 다음에 문재인, 그 다음에 이재명은 그 다음에 만나도 늦지 않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쪽에서는 흐름이 이게 뭐 대선 후보의 지금 행보잖아요. 이재명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낙연 씨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보완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반면에 저쪽에서는 보완제가 아니라 그냥 대체제로 가야 된다. 요것에서 사실 이낙연 대표는 아직도 스탠스가 확실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대선 후보는 자기다라는 건 확실하겠죠. 그건 상수인데 지금 이 이재명 체제를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에서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건 좀 관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낙연 전 대표님의 움직임이 결국은 찻잔 속의 태풍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심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호남 지역의 이낙연 전 대표님의 그 지지율, 요거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 왔는데도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걸로 봐서는 호남이나 특정 지역 같이 이렇게 어떻게 임팩트 있는 지지율이 확 나와줘야 이낙연 전 대표께서 뭔가 재기에 근거지를 삼고 뭔가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전진하는 그런 게 나타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법 리스크에다가 그다음에 당의 뭐 돈봉투 사건이라든가 김남국 사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그 친명계 의원들도 굉장히 단합하고 있고 사실 뭐 비명계 의원들이나 지금 수박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의원님들이 별로 힘을 이렇게 많이 못 쓰고 계시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낙연 대표가 세를 모은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능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민주당에는 앞으로도 희망이 별로 안 보인다. 이런 앞으로도 희망이 별로 안 보인다. 이런 결론에 앞으로도 희망이 별로 안 보인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아니 근데 대선이 내년 4월이다. 총선 대신에 대선이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걸어볼 지지율이 만하지. 뭐안 뜬다. 뭐 왜 이러냐. 호남에서도 별로다. 뭐 이런 말씀들이 다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아직 4년 가까이 남은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돌아오신 지 이제 뭐 2주 됐나요? 3주 됐나요? 이제 뭐 겨우 뭐 인사 다니고 있는 분한테 뭐 왜 이렇게 안 뜨냐라고 하는 거는 태어나자마자 너 왜 이렇게 한국말 못하니? 영어 못하니?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언제 뭐 지금 대선 다시 나간다고 했습니까? 뭐 그건 뭐 아직 뚜껑이 안 열렸다. 어쨌든 친명 쪽에서 계속 보자 지금 조르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뭐 백시장도 맡으면 낫다. 그러면 가는 방향이 같아야지 맡으면 낫죠. 가는 방향이 다르면 백시장이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는 방향을 맞춰가지고 같이 들자고 해야죠. 그럼 혹시 저는 이제 우리 조홍천 의원이 왕수박이라고 하시니까 대왕수박이요. 대왕수박이요. 그럼 이낙연 전 대표는 거의 황제 수박이잖아요. 백지장을 그래도 같이 좀 맞들어보자. 어떤 아무 제안도 없었습니까? 전화 하나? 저요? 네. 저는 저야말로 정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누구와 누구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을 물었길래 그 기자들한테 조응천 의원님 얘기를 했어요. 왕수박. 네, 조응천 의원님이 혁신위원장 되시면 이게 잘 될 거다. 이제 그랬더니 옆에 있던 민주당 의원이 아유 우리 당 망하라 그러는구만 이러더라고요. 그분 이제 친명계예요. 그러더니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와가지고 맨 첫 마디가 전부 다 체포동의안에 그 서명하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에이 그 민주당 의원님이 친명계 의원님이 조응천이 나을 뻔했어 이러더라고요. 이게 중이 재벌이 못 깎는다고 이낙연 전 대표가 본인이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 머리를 좀 깎아주는 역할을 하면 민주당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이분이 나서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 워워 좀 하고 친명들 워워 개딸들 워워 시키고 멘토 같은 역할. 그리고 다른 분들을 좀 이렇게 또 키워주면서 서로 이제 건전한 경쟁을 시키는 이런 방식이 돼야 되겠지. 본인이 정말 직접 참전한다면 저는 뭐 별로 좋은 결과는 안 올 것이다.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